그러면 중국이 항복을 한 지금 이제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 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어떤 느낌을 제가 드릴 수 있냐면 잘못된 느낌인데 이게 모두 셰일 혁명과 이 세계 석유 안보 질서의 확립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뿌리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트럼프 노선의 두 개의 뿌리는 첫째는 셰일 혁명에서 해가지고 세계 석유 안보 질서 글로벌 페트로 시큐리티 오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저게 들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을 받들어 모시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큰 이유인데 제가 세력탈출에서 한 두어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고 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전 세계에서 거의 저 혼자예요. 근데 뭐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그래도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한 2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상가 혹은 그냥 철학가라고 할 수 있는 니체,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에밀 듀르갱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뭐 듣보잡 프레임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적용해 보면 현대문명 변곡점에 도달했다. 현대문명의 이제 그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일체 유대, 그러니까 유대감이라 그럴 때 유대예요. 영어로는 어태치먼트라 그럽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공동체, 사회, 그다음에 무슨 종교기관, 대가족, 문중 이런 것과의 연결감. 이 일체 유대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이거를 양산해낸다는 게 현대문명의 굉장히 큰 약점이었어요. 이게 지난 250년 동안 나날이 강화되었습니다. 25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이 현대문명의 이 해체 파워, 한 개인을 사회적 유대로부터 전부 분리시키고 그 유대를 해체해가지고 일체 유대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 현대문명의 경향이 지난 250년 동안 나날이 강화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우선 첫째요. 이게 왜 이렇게 개인이 그 유대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되냐면 분업이 발달을 해서 기술과 분업이 발달을 해서 노동의 스코프가 줄어들거든요. 노동의 스코프가 줄어들면 내가 하는 일이 전체 문맥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1950년대만 해도 전화가 전화국에서 수동식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보드. 네, 어디 가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연결합니다. 꼽아주고, 여기 꼽아주고, 이거를 했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이 전화 그 스위치보드 꼽고 뺏고 꼽고 보고 하는 그것만 하고 퇴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 영화 찰리 채플린 그 사회주의 성향의 코미디언 그 사람의 모던 타임즈 같은 데 보면 그걸 이제 조금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볼 때 조립 라인이 쫙 가는데 그냥 입에다가 고무바킹 잔뜩 물고 고무바킹 하나 끼우고 끼릭끼릭 조이고 또 하나 끼우고 끼릭끼릭 조이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서 고무바킹만 수백 개 수천 개 조이고 퇴근한 사람한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이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그런 사람이. 이게 현대 문명에 숨겨져 있던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에 오면 바보 테레비 상자, 바보 라디오 상자나 봐야 되고 조중동 같은 거나 봐야 되고 그럼 매스미디어 다루는 사람들이 완전히 개돼지로 인간을 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스미디어 지배자들이. 그러니까 소통은 짝퉁이고 매스미디어고 소통은 매스미디어의 짝퉁 소통이고 노동은 완전히 스코프가 나날이 줄어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이치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노동 과정에서 이게 현대문명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 문제예요. 250년 동안 악화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가 한 10년 전부터 확 바뀐 거죠. 이제는 아무리 좁은 범위의 노동이라도 그 노동 과정에서 세상 이치를 알아요. 눈이 있는 사람 보인다고요. 그러면 거기 뭐가 뒤로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작동하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아, 세상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그 단순한 노동 같아도 그 안에 세상 이치를 볼 수 있는 창이 있다고요, 지금. 이거를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제가 쓴 용어입니다. 마이크로코즘을 여기에 쓰는 건 저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마이크로코즘은. 원래 마이크로코즘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 세상의 한 부분 안에 세상의 전체 모습이 들어있는 것. 그걸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럽니다. 노동에서 마이크로코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여기에는 당연히 IoT도 포함되어 있죠. IoT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정차 기다리고 있는데 1743번 버스 곧 도착합니다. 뭐 어떻게 된 거냐. 조금 눈 있는 사람 생각은 하는 거예요. 아, 뭔가 먼저 번 정거장에서 관통을 할 때 이 차가 지나갈 때 리더가 무선으로 서로 읽는다. 읽어가지고 서울시 교통통제 시스템의 서버로 갈 거다. 그러면 이 경로의 교통 체증 상황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지금 두 정거장 전에 5시 1분에 통과를 했으면 지금 5시 7분, 6분 후쯤에 여기 내가 지금 기다리는 정거장에 도착할 거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정거장에 있고 그 10주 한 그 LED 판에 뭐 1743번 6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뜨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그 관점인 거예요. 이게 그게 이런 거 다 읽히는 거죠.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종류의 그 사물들이 서로 작동을 해서 인간의 그 삶과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요. 노동의 마이크로코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잘 느끼지만 쌍방향이고 멀티미디어고 그러니까 동영상 막 올라가고요. 글로벌하죠. 그리고 실시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말하자면 컨텐츠와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구든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친구를 고르면 그 친구들이 이야기해내는 게 자기 담벼락, 자기가 세상을 보는 창을 형성을 하게 되죠. 내가 세상을 보는 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내 입맛에 맞게. 제가 저기를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제 옛날 이때까지 패친 5천 명을 전부 친삭을 해버리고 문재인스러운 사람으로 전부 패친을 다시 맺었다. 그럼 내일부터 저는 굉장히 문파스러운, 대깨문스러운 세상을 보겠죠. 이렇게 소통이 개인화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보는 자기 관점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콘텐츠나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 뉴스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야, 그럼 세상 다 빠개지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해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범람을 그런 소리, 조선일보 미쳤어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상대로 이러한 소통의 개인화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더라고.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미친 거예요, 조선일보. 지금 정신병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니체 케르케고르 말 다 모르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관점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세상이 빠개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개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되면 진실에 수렴을 해요. 개인의 징표는 제가 제 이름 가졌다. 이건 잠재적 상태의 개인이에요. 진짜 개인은 제 눈알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제 코를 갖고 있는 거고, 제 혓바닥을 갖고 있는 거고, 제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관점, 내 입맛에 맞게 내가 평가하는 존재라고요, 그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의 뜻은 지혜가 아니에요, 원래 뜻이. 사피엔스의 원래 뜻은 뭐냐?
맛보다 평가하다예요. 그래서 인간은 평가하고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본질적으로. 그거 평가하고 차별하려면 자기 관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서 앞으로 공교육 학교도 많이 약화되거나 없어질 거라고 봐요, 시간이 가면. 왜냐? 매스 미디어 혹은 표준화된 미디어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이미. 개인화된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도 개인화될 것이라고 봐요. 이미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게 보면 우리 개념에서는 대학이 아닌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캠퍼스가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지만 방학 때 일정 기간 동안 전 세계 각지의 주요 도시마다 그 시즌 학기를 거기서 열죠. 이번 여름 시즌 학기 서울 1학년은, 2학년은 홍콩에서 열고 있고 3학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고 있고 그 제가 1학년 다니다 2학년 올라가면 홍콩 가고 제가 3학년 되면 샌프란시스코 가고 그런 대학이거든요. 미네르바 대학이. 평소에는 집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즉 노동의 마이크로코즘과 소통의 개인화 이게 201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 문명이 변곡점을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다고요. 그 바닥은 뭐냐? 그 이때까지 타락과 해체의 바닥. 다시 말하자면 일체 유대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만들던 그 경향을 바닥을 찍고 현대 문명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운명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변곡점을 통과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셰일 혁명에 의해서 세계 석유 안보 질서를 만들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중동 이슬람 석유 횡포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결정적 시기에 등장해서 결정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트럼프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운명적인 존재예요. 운명적 존재의 비밀은 뭐냐?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자기 해야 될 일을. 그 뭐 이제 신앙인들은 그런 걸 이제 소명, 보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뭐를 하게끔 이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위치지어 있는 사람이다.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 운명을 아는 것 같아요. 아는지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러한 그 다시 말하자면 석유에 관해서는 새로운 안보 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명에 관해서는 현대 문명이 그 해체의 나락으로 추락해 가던 그 경향을 극복해서 변곡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미국이라는 현대 문명을 리드하는 국가를 다시 재조직하고 다시 그 자리매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보다 보면 짜증나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짜증이 왈칵 납니다. 경멸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 넌더리를 내게 되고 어디를 봐도 너무 찐따 같고 너무 찌질해. 조중동을 봐도 그래. 지식층을 봐도 그래. 뭐 한국당을 봐도 그래. 뭐 저게 종북 친북 뭐 문재인 586 보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찌질한 거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악하냐. 인간의 그 사악함에 대한 환멸 그리고 찌질함에 대한 그 환멸 이거를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굉장히 우울해요,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냐. 근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거꾸로. 아니 대한민국 왜 이 지경 됐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거 그전에 새해 탈출해서 이거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오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식층이 퇴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는 일본 놈들은 저렇게 현대 문명을 잘 흡수해가지고 열강이 돼서 우리를 지배할 지경이 됐는데 우리는 못 나가지고 거기에 지배나 당하고 있냐.
따지고 보면 우리랑 별로 다를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못한 것도 많은 놈들인데 뭐 이런 그 모멸 분발심이 있었어요. 근데 6.25 때는 본능적 반공이 있었다고요. 상대방이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목숨 내놓고 거기 저항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의 폐허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너무 배고프니까 머리는 좋고 재능도 있고 교육열도 있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어떤 그 대가족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요. 이때 공동체라는 건 사회 전반 공동체가 아니죠. 대가족이나 문중 중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일부. 이런 요소들이 다 퇴화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퇴화가 아주 체계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 반면에 또 우리가 한가의 기적을 이룬 덕에 이게 이제 잘 살아보세가 이제 더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제 잘 살면 다 돼. 이렇게 된 거죠. 물질주의.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모델과 그 다음에 통장에 찍힌 돈과 뭐 이런 거. 그거가 이제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챙기면은 자녀의 학벌 뭐 이게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학벌도 물질이죠. 졸업장. 조국이 보세요. 그 물질주의죠. 아주 타락한 물질주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6.25의 주역인데 우리 원수인데 이게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빨대 받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웃이 된 거예요. 1990년대 어느 한순간에. 2000년대쯤 되면 이게 거의 받들어 모셔야 될 이웃이 된 거예요.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한 게 이제 박원순하고 문재인이죠. 네 번째는 뭐냐? 햇볕 침묵이죠. 좀 살만해지고 이제 일상에 놀러 오라고 재밌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야 북이랑 뭐 전쟁할 수는 없잖아. 평화스럽게 살아야 되잖아. 평화스럽게 살려면 걔들도 뭐 하나의 나라라고 인정해야 되고 걔들 나름대로의 체제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좀 못 사네. 그럼 좀 퍼주기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인류 최후의 대략학살 전체주의 사교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무도덕해지는 거예요. 히틀러에 대해서 도덕 판단 안 해? 폴포트에 대해서 도덕 판단 안 해? 그 도덕 판단 하자라고 딱 덤비면 야, 너 극우 전쟁광이냐? 이러고서 욕을 먹잖아요. 사회가 맛이 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다섯 번째 뭐냐? 우리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정신을 빨아오는데 이 정신의 샘물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1960년대 후반부터 한 지금 50년째 정신이 완전히 타락해 있어요. 미국의 대학에 가서 교수들 붙잡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서로 눈치만 보고 손 안 들고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똥멍청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손 들어. 미국 대학과 교수 사회에서 트럼프 지지 그러면 지능이 떨어진 극단적 인간으로 취급돼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신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PC 그러니까 이제 너 전쟁광이야, 너 인종주의자야, 너 성차별주의자야 이러고서 낙인 찍는 거. 아니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야 진실이 어딨냐?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어딨냐? 다 거기서 거기지. 그 진실 없어. 옳고 그름도 없는 거야. 인생의 의미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그 사회라는 건 말이야. 세상이라는 건 항상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인생의 의미라는 건 한눈간에 뿅 하고 눈빛이 맞아가지고 일탈을 하고 환희를 느끼고 촛불과 횃불을 갖고 태우고 그슬르고 그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동지. 그것도 사실 동지도 아니지. 친구도 아니지. 인간한테 동지 친구가 어떻게 성립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희열 아니야. 그게 인생의 의미야. 이게 이제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닥치고 해체. 닥치고 불살라. 닥치고 촛불로 그슬려. 진실이란 없어. 시비도 없어. 아주 살벌한 사고방식이죠. 여기에 다 물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관점. PC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둘은 이게 정전의
앞뒷면입니다. PC는 굉장히 얌전하게 보이죠. 야, 극단적인 말씀하면 안 됩니다. 청소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정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가사도우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양원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고 요양사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PC거든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동식 토양운반기라고 말씀하세요. 콘돔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남성 성기에 작용시키는 연질 피질낭이라고 말씀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PC예요. 굉장히 얌전한 거죠. 뭐냐, 가치 판단 다 버린다. 시비 다 안 따진다. 일상을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얌전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데 너 거기에다 대고서 가치 판단하고 뭐 시비를 따져. 너는 임마 극단주의자야. 너는 임마 전쟁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PC예요. 저는 그래서 일상에 도전하는 거를 낙인 찍어버리는 거. PC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모더니즘하고는 다른 것 같잖아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왜 앞뒷면이냐? 진실을 부정하잖아. 진실의 존재. 우리가 인간이 진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부정하잖아요. 인간이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쌍생아예요. 이렇게 얌전하게 살다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팍 하고 어느 순간 발작해서 야, 다 촛불 두고 뛰어 그러면 이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발작하던 것이 이제 발작하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저 얌전하게 살게요. 그럼 PC가 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유럽 미국이 다 여기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거기 가서 뭘 배워오냐고. 배워온 게 전부 뭐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상한 리버럴 신학 배워와갖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나미아부 타불 옴메니 바네움 알라후 아크바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있냐고. 종교는 공생해야지. 그러나 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종교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바쳐야죠. 그때 종교지. 하나님이랑 알라랑 부처랑 다 같은 거야. 이래버리면 그 종교가 아니죠.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저는 종교의 공생을 얘기하죠. 종교가 공생한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종교라면 어느 종교든 사회에 대해서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 괜찮은 전통과 도덕에 대해서 옹호하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 저는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 종교나 타 종교나 다 같은 거야. 이러면 야 저거 사꾸라 아니야? 쟤는 뭐하러 신앙을 믿냐? 난 그래요. 그러면 한 개인의 선택에 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내가 기독인이라 그래서 야 불교 다 때려 죽여 이런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되지만 나의 선택에 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돼요. 그때 신앙이 성립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서유럽 미국의 정신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거 뭐 가서 신학을 배워와도 그런 거 배워와갖고 예일에선가 유니온신대에서 그 한 사람은 결국 그런 주장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김일성이 예수 좀 닮은 데 있다. 그 김일성 사상하고 그 지금 기존의 그 전통적 그 기독교를 결합시키면은 뭐 근사한 통일신학이 나온다. 이게 노정선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원주 교목까지 시켜줬고. 그래서 낯살 먹은 다음에는 러퍼트 목 따는 날 옆에서 연락받고 가서 목 잘 따라고 비는 건지 뭔지 옆에서 갖고 유인물 뿌리려고 들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통일신학 주장한 사람이죠. 김일성 영생교와 기독교를 짬뽕을 시키면 통일신학 나온다. 이거 근사한 신학. 저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가는 게. 진실과 거짓이 없는데, 옳고 그름이 없는데, 가치 판단이 없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 이 5가지를 보세요. 자, 지식층은 저렇게 퇴화했어. 물질주의에 물들었어.
원수 중국과는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 피하려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도덕적 판단 안 하겠다 그래. 근데 그 북한이 폴포트, 히틀러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 정신을 배워오는 서유럽과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정신이 망가졌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의 쓰레기성 해체 파워, 타락 파워가 집중된 땅입니다. 저보고 전 세계에 해체의 힘, 타락의 힘이 가장 많이, 가장 강렬하게 집중된 그 포인트가 어디냐? 대한민국 휴전선 남쪽 딱 꼽습니다. 북쪽은 인쇄의 지옥이고 아래는 해체와 타락의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 운명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회복할 수 있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과 가치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빠르작거리는 비즈니스가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벤처인 건 맞아요. 인간으로 타고나서 이 정도 벤처를 앞에 두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인간 조건의 가장 본원적인 과제를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원적 타락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타락으로부터 떨쳐 일어난다라는 본원적 과제를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우리의 벤처가 성공한다면 우리더러 남들은 야,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운명적 존재, 운명적 민족이구나. 아까 트럼프를 제가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운명적 정치인이라고 했듯이 한국인은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운명적 민족이구나. 그때 왜 결정적 시기가 되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축혀 세워서 일어나는데 성공한다면 이 타락과 해체의 늪으로부터 북한 2,500만 주민을 존엄한 인간을 향해서 2,500만 주민이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서포트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북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을 기본 원리로 삼은 그런 번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그 공간의 존재 자체가 중국을 빠개버리게 될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 민족이죠. 결정적 시기에 등장한 운명적 민족이죠. 한번 그 벤처 해보시자고요. 인생 심심하잖아요. 이 정도 벤처 어디 가서 구해봐요. 벤처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벤처죠. 가능하면 성공하도록 머리 많이 써서 정성 많이 기울여서 마음 많이 모아서 해가다 보면 뭐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2020 선거혁명과 부정선거 저지를 위한 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그쪽 인맥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 메인스트림 인맥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저지 운동을 이때까지 열심히 해오신 양대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선거 국민연대 양선엽 대표, 또 하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김재홍 대표, 이 두 분 다 참여하십니다. 어저께 죄송하게 참가 신청을 문자를 전화번호를 잘못 안내해 드렸어요. 그 문자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8489-8112 이게 한 300석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핵 다이제스트 이 책은 그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586 집권의 최종 배후가 미국 PC 좌파다. 이게 국무부에 있는 PC 좌파든 혹은 미국 본토에 있는 PC 좌파든 거기가 이 문재인 586 집단의 집권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집단이라고 추정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15권에 발송비 포함 10,000원에 모십니다. 문자로 주문해 주셔도 좋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은 www.minibook.kr입니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책 들고서 이제 그 예비 후보 사무실 또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해서 하나씩 던져주면서 이 문제 좀 그냥 박근혜 대통령 무슨 억울합니다. 뭐 구해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미국 또 한미동맹 이런 거랑 관계 있습니다. 저기 정치를 하시려면 이런 백그라운드 아시고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시민이 이미 이런 문제의식에 도달해 있다는 걸 아시고 정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점잖게 한 수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방문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해가시는 우리 저기 지역 활동가를 모집을 합니다. 010-3330-1142 지역 활동가 하실 분들 뭐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정치 조기 축구회. 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굉장히 반가워하고 서로 금방 친해지고 금방 형님 동생 언니 아우하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고민들을 해오다가 지역에서 이제 친구를 발견하는 케이스라 굉장히 끈끈한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형성되더라고요. 그런 활동 좀 같이 해보시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